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중앙대 공공인지학부 홍준영 교수님 모시고 김포 서울시 편입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김포는 원하는 건지,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 건지, 그런 거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홍준영 교수님 모셨는데요. 모시게 된 계기가 어느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 꼭 좀 한번 우리 스픽스 애청자님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오케이를 해주셨습니다. 홍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공인지학부면은 어떤 학과입니까? 학부입니까? 보통 일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학은 다 아시죠? 예. 예. 근데 저희 중앙대에서 원래 행정학과였는데요. 이 행정학과였군요. 행정학과는 이제 공무원 진출 쪽으로만 생각을 예. 하니까 저희가 그 영역을 좀 넓혀서 공공 분야는 훨씬 다양하니까 그러시군요. 네, 다양한 진로로 학생들을 좀 요즘 말하는 소위 좀 공인을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옛날 네. 행정학부가 이제 공공인지학부가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네. 행정학 전공이십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도시계획 쪽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잘 알지 못하고요. 제가 이제 도시계획 학자나 또는 도시공학자에 비해서 그 분야의 지식은 좀 약한데요. 이게 이제 그 분야, 그러니까 주로 도시계획이나 도시공학은 공간을 다루게 되는데 저는 그 공간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도시 정부를 다루거든요. 그런 점에서 접점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연결돼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인터뷰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갈식으로 가십시다. 네. 제가 먼저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갈게요.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론으로 지금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잘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은 이게 참 재밌는, 지금 이 흐름을 보면서 한 3주 전부터 사실 처음 김포시장이 이 이슈를 얘기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좀 그동안은 조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 교통 문제 때문에 김포시 그 차량 기지에 가서 김기현 대표가 이 이슈를 다시 거론하면서 이것을 당론으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것을 당론으로 하던 안 하던 간에 중앙 정치 차원에서 뭐 어쨌든 관심을 갖는 것은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이슈를 갑자기 뭐 관련돼 있는 지자체는 다 들어와도 좋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이슈를 다시 서울이 너무 좁다. 국제적인 경쟁력 때문에 서울을 확장해야 된다는 논리로 바로 또 전환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이슈가 다시 이제 서울 확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들이 또 터져 나오니까 이건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키워야 된다는 논의로 또 한 2, 3일 뒤에 다시 또 이게 전환이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 저는 이것을 얘기할 때 이걸 통틀어서 하나의 이슈라고 보긴 힘들다.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맨 처음에는 김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한다 이런 명분으로 김포 서울시 편입을 얘기를 했다가 이게 조금 재미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광명, 구리, 하남 다 들어오고 싶은데 해서 하자라고 했다가 이제는 메가 서울 개념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근데 메가 서울을 넘어섰죠. 예. 뭐 그래서 메가 뭐 부산, 메가 광주 이렇게까지 다 가게 된 거죠.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그 문제를 삼았던 것은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의무인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김포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포 문제를 먼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능하냐? 그 다음에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교통 문제는 해결이 되냐? 예. 그리고 김포 주민들이 벌써 지금 야 우리도 땅값 올라간다라고 좋아하는데 땅값은 올라가느냐? 예. 다른 지역 땅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이런 걸 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예.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 이슈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걸 통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답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못마땅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각각의 우리의 정책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럼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죠. 그럼 거기에 맞는 수단인 최적의 정책 대안을 내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근데 그런 거, 요 세 가지 문제가 다 다른 거거든요. 김포의 주민들의 불편의 문제, 그 다음에 서울의 어떤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 이게 물론 일부 연결은 돼 있지만 두 가지가 같은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국가 전체의 비수도권의 그 인구 소멸의 문제,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의 문제, 이거 역시 김포의 주민의 불편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달리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김포 문제부터. 이게 가능하냐? 편입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이 집권당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그냥 할 테니까 그냥 따라와라 하는 게 옳은 것이냐. 물론 의원 입법이라는 형태를 취하면 가능은 하죠. 의원 입법은 어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이 행정구역 개편의 그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절차를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의결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법을 거니까요.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행정입법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 지방자치법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 전에 이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건 먼저 지방자치법상의 행정구역의 폐치 분합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형태가 행정구역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폐치 분합 말 그대로 폐는 있는 지방정부를 없애는 거고, 그 치는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세종시를 설치한 것 이런 게 치에 해당되죠. 분은 있는 것을 쪼개는 겁니다. 합은 있는 것을 합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김포시 사례 같은 경우는 김포시라고 하는 기초지자체와 그 소속을 이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소속으로 옮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합에 해당되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편입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저는 편입이라는 말보다도 이런 경우는 더 정확한 표현은 합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포시의 일부분이 편입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 하나가 통으로 이 서울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합병이라는 표현이 저는 더 맞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할 때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의견을 듣는 거니까 지방의회 의견 뭐 그냥 들었다라고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그것을 통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법안을 만들 때는
그냥 의견 듣고 너 의견 들었지만 너희 생각은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하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방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기존의 사례를 보면은 의견을 듣는 건 결국은 해당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우리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걸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계되어 있는 지방의회가 공식적으로 전부 다 찬성 의결을 해야 예. 행정부는 이제 확신을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 상당히 복잡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견을 다 들어야 되니까요. 여기서 제가 지금 하나 일단 총선 전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뭐 학자시니까 예. 그렇게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그렇게 빨리 착착착 될 수는 없죠. 의원 입법 발의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요. 일단 제가 행정 입법부터 말씀드렸는데 요 관계되는 지방의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을 받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김포시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예. 서울시 의회가 다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의결을 다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 주민투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례가 아마 최근에 이런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자치단체 간의 통합이라고 하는 사례를 아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통합 창원시, 예. 마창진 예. 통합해서 한 거기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청주 청원이 또 예. 가장 최근에 통합된 곳이죠. 청주 청원이 통합된 경우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했습니다. 또 실패한 것도 있죠. 전주하고 완주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완주가 주민투표에서 주민들 의견이 찬성 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주는 뭐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예요. 예. 그래서 주민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선 김포시 또는 뭐 다른데 관련돼 있는 하남이나 이런 것도 주민들의 의사를 묻겠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좀 잘못된 게 예. 당연히 김포시나 다른 곳의 주민들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묻는 주민투표를 해야죠. 근데 거기만 해서 찬성 의견으로 할 수 있다?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쪽도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도 주민투표를 해야 그게 법의 취지에 저는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냐는 것 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조금 더 짧게 그러면 잘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큰 이유로 교통지옥 해소를 꼽았습니다.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 문제 해결됩니까? 그거는 이제 서울시의 의지에 전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통합됐을 때. 예. 일단 이게 이제 지방 궤도 사업이라고 법적으로는 해당되거든요. 철도라고 하는 예. 게. 근데 지금은 이게 광역의 경계가 나눠져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광역철도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만약에 연결을 한다면. 근데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이제 광역의 경계를 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광역을 넘어서는 사무가 아니라 광역 내의 사무가 되니까 이게 도시철도 사업이 됩니다. 근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김포시가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시이기 때문에, 일반 시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로 들어가면. 예. 그럼 자치구는 그 권한이 없고 서울특별시가 모든 걸 갖게 행사하게 되겠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서울시의 의지에 달려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재정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광역철도의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이 지방비가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특별시로 가게 되면 지방비의 부담이 특별시가 5를 해야 되거든요. 국비 부담이 5로 줄어들게 되고 7에서 5로. 예.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주는 데 있어서 어쨌든 김포시는 좋겠죠. 김포시의 예산은 이제 안 들이고 서울시 네. 예산 갖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이 들어갈 테고,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관련 지방 주민은 서울시 전체다라고 하는 얘기는
서울시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김포시에 돈을 쓴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여파는 나머지 기존의 25개 자치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쓰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서울의 외곽 지역에 김포 못지않게 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곳은 저는 분명히 주민들이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전 총선 전에 교통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그건 난망이죠. 총선 전에는 뭐 예. 안 될 거고 예. 그러니까 합병이라고 해야죠. 합병이 됐을 때 예.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건데 그렇게 될 거라고 막연히 지금 기대를 한단 기대하는 말이에요. 거죠. 예. 근데 뭐가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까? 합쳐진다고 해서 지금 그 선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김포 골드라인 하나인데 다만 뭐 그런 얘기는 하더군요. 지금은 뭐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 권역별로 운영을 예, 하니까 뭐 서울에서 택시 타고 김포까지 몇 타기로 그냥 갈 수 있다. 뭐 그래서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런 건 도움이 될까요? 그런 점에서 물론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시군 통합, 아까 말씀드린 마창진 예. 사례나 그런 곳에 직접적인 효과로 택시 운행 구역이 이제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좋은지 다른 질문이 있는지 몰라서 그냥 얘기할까요? 생각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제가 참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가 광역 생활권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광역 생활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 기능이 다 광역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권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생활권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저층의 생활권부터 고층의 생활권까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들이 다 차별돼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권이 있죠. 동네 생활권. 예. 마트에 가고 그렇게 그렇죠. 생활권이거든요. 근데 그게 김포시에 있는 거랑 김포시가 서울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생활권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거죠. 근데 이게 직장을 위해서 출퇴근하는 예. 즉 광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생활권의 경우는 교통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예. 그보다 더 고차원의 생활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뭐 광주에 있는 분들도 아주 중한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거기서 해결 못하니까 서울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가장 고차원의 생활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의 불편을 해소해 준다라고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릴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즉 광역교통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생활권을 아예 행정통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모든 권한을 서울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물론 모든 권한은 아닙니다만 즉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의 주체가 이제 서울시가 될 텐데, 그럼 김포시의 경우는 지금까지 스스로 해왔던 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자치구가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도시 계획권이 특별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자치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김포시가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그 그림을, 미래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권한을 행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뭐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힘들어진다는 것이고, 또 그 환경기초시설, 뭐 쓰레기 매립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옳건 뭐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자치구가 되면요, 지금 시일 때는 김포시가 그곳에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가 되면 자치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정하면 돼요. 물론 주민들 반발은 있겠죠. 하지만 그 권한은 자치구청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권 교통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뭐 처음에 편입하면서 내세웠던 자료가 김포 주민들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여론조사, 그 조사는 맞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완전 잘못된 거고요. 그거 왜 그렇게 나오니? 제가 다른 방송에서 또 처음으로, 제가 첫 번째로 그거 지적을 해줬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그 주민들의 통근 통학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통근 통학 비율을 따질 때 분모가 뭐냐면은
그 지역 내 주민들 중에 통근 통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서울만이 아니고. 서울만이 아니에요. 분모에. 그거는 이제 서울로 가는 인구는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분모에는 가장 많은 인구는 사실 김포시 내에서 통근 통학을 하죠. 그러니까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면 다 분모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예. 그게 85%인데 마치 그게 다 서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 중에 서울로 가는 통근 통학 비율이 85%냐?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그러니까요. 그건 지금 몇 퍼센트냐면은 19몇 퍼센트 아니야, 12.7%. 12점. 예, 예. 예. 12.7%예요.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예, 그 인구 중에.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수치는 단순히 어떤 뭐 이동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도시의 자족성을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시 내에서 통근 통학을 하면서 나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면 그만큼 그 도시가 자족적인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서울이나 인근 지역으로 통근 통학의 비율이 높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내가 경제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의존해서 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듣고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김포가 우리가 배웠을 때 김포 평야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평야도 넓고 어떻게 김포에 있는 사람들이 85%가 다 서울권이고 출퇴근을 서울로 한단 말인가?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도 서울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됐고, 예.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했다고 비판하는 쪽에서 교통난 해소한다고 서울시 편입을 얘기하는 와중에 85%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나오면 그거는 좀 곤란하죠. 그거는 만약에 그런 도시가 실제 있다. 그럼 그건 도시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 그냥 완벽한 위성 도시? 예. 예, 그렇게 배드타운인 거죠, 그냥. 예, 완전 배드타운. 예. 그런데 지금 김포가 배드타운입니까? 배드타운 기능을 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 10%가 넘으면 그러면 김포만 배드타운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울 인근 지역은 다 그러면 배드타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 김포만 꼭 집어서 편입할 수도 한다는 명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미 오래전부터 오히려 서울 편입에 대한 주장이나 어떤 주민의 불편 이런 걸 많이 얘기했던 데가 있어요. 그게 광명시거든요. 광명시는 그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아까 김포는 12.7%인데 12.7%고 예. 광명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과천, 또 하남 이런 데가 거의 20%가 조금 넘거나 거의 20%에 되고요. 그거 말고도 뭐 심지어 뭐 북쪽에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도 김포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김포가 먼저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단지 다른 곳에 비해서 그곳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은 분명히 굉장히 지금 큰 상태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의 문제예요. 예.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이 이렇게 편입 내지는 자치단체 전체의 합병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냐. 저는 거기에 이제 의문점을 두게 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아까 광명이나 이런 데는 전체가 도시 자체도 동질성이 커요. 거긴 다 도시 지역이니까. 근데 김포는 면적으로 치면 절반 이상이 읍면이거든요. 물론 인구로 치면은 도시 지역이 훨씬 많지만 그렇게 이질적인 도농 복합 형태의 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구조도 다른 광명이나 하남이나 과천에 비해서 훨씬 읍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또 해결해야 되고, 또 농촌 지역에 읍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어촌 특례를 받던 것이 다 사라지거든요. 사라지죠. 다 사라집니다.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도 아까 말씀드린 광명이나 이런 데하고 그 점에서는 좀 비슷해지는데요. 지금은 시기 때문에 일단 세수 면에서, 그러니까 지방세 면에서 세목이 확 줄어듭니다. 자치구는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일부 지방소득세 일부를 또 이렇게 거둘 수 있게 돼 있긴 하지만 자치구는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2개밖에 안 갖고 있고 시세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는데요.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원을 해주는 예. 그런 교부금이 있죠. 교부세라고 예, 부르는데요. 교부세. 예, 교부세가 있는데 자치구는 교부세 불교부 단체,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서울시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서울시를 통해서 받는 게 단순히 경로냐? 그건 아니고요. 예, 지방교부세라는 게 좀 우리 시청자들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어렵죠. 예. 지방교부세라는 게 기준재정 수요와 기준재정 수입의 차액을 가지고 그 차액분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 그런 차이인데 결국은 수요와 수입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는 게 이제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과 자치구의 수요와 수입을 일종의 통으로 다 합쳐갖고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그 걸림돌이 많이 있고 해결돼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이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한 번 더 예. 제가 말씀을 듣고 싶고 예. 가장 궁금한 거 하나만 그러면 여쭤보고 네, 예. 오늘 인터뷰는 마치죠. 서울이 예. 지금보다 더 커지고 다 합쳐서 메가 완전 큰 도시가 되면 좋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왜 자신 있게 반대하십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어떤 문제가 가장 큽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가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게 메가 서울, 메가시티 서울이라고 여당에서 주장했잖아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잘못된 팩트입니다. 지금과 같은 메가시티가 대세는 맞는데요. 그 메가시티는 이렇게 편입을 통해서 행정 통합을 통해서 중심도시, 서울이 중심도시인데 중심도시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게 메가시티가 아니에요.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중심 도시가 있고 주변 지역이 있는데 주변 도시가 있는데 이 주변 도시들을 기능적으로 서로 연계시켜 줌으로써 저 광역 기능에 있어서 서로 연계시켜 줌으로써 하나의 경제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게 그게 메가시티입니다. 왜 그러냐? 주변 도시까지 하나의 행정 통합을 통해서 한다면 주변 지역은 나름대로 색깔을 내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은 유지시켜주면서 필요한 기능을 서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예. 수 있도록 즉 기능적 연계를 해주자 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메가시티 서울 편입을 하면서 메가시티 서울을 한다? 그리고 그게 세계적 추세다? 저는 절대 그런 추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일부 지역 면적이나 그런 걸 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다 봤어요. 예. 그렇게 확장을 통해서 한 곳들의 대표적인 곳들은 다 어디냐면요. 중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 아니면 나머지 도시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들은 아니죠. 이 부분 메가시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교수님 스타일을 잘 예. 몰라서 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보시면 좀 더 제대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반응도 좀 소개해드리고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님, 합병되면 김포는 쓰레기장 혐오시설 다 몰리지 않을까요? 마음 하나님, 김포 시민들 현명한 결정하시리라 봅니다만 청소년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도 고려해 보세요. 박승만님, 고로 합병 내지 통합되면 김포시와 김포 시민이 막대한 손해라는 결론이군요. 그런 결론으로 해석을 하셨네요. 이은주님, 홍준영 교수님, 김포시가 김포구가 된다면 규제는 강화되고 재정, 대입 혜택, 세금 혜택, 건강보험, 자치권은 축소되고 혐오시설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그럼에도 왜 굳이 무리수를 둔 걸까요? 정치적 이유 말고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는지 전문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예. 분이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억제 권역이 되거든요. 서울시는. 예. 또 부동산과 관련된 또 규제가 더 생길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교육적인 거, 농어촌 특례 없어지는 거, 또 세금 세율이 올라가는 거, 이거 다 분명히 김포 시민이 감당해야 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찬성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막연한 좀 기대가 특히 예. 어떤 점이냐 하면 교통의 문제가 워낙 힘드니까 그게 빨리 풀릴 것이다. 근데 두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우리도 혹시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두 개 다 이게 바로 현실화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잘못하면 희망 고문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냉철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희망 고문의 전제가 잘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희망 고문인데 잘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될 것인지도. 그렇죠. 예. 김포가 서울이 된다고 집값이 오르나요? 서울 시내 집값 안 오른 데는 그러면 왜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래서 제가 좀 냉철하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이미 호가는 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경제는 심리니까요. 그렇죠. 그런 게 예.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예. 제가 예.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저도 궁금한 게 더 많은데 오늘 예. 제가 예. 처음이라서 질문을 좀 제대로 잘 못 드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예, 다음에 좀 더 준비해서 인터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앙대 공공인지학부의 홍준영 교수님 모시고 김포 서울시 편입 그리고 메가 서울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짚어봤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남는 인터뷰였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지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시독의 경제분석 기다리셨던 분들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